요즘 유튜브에서 잘하는 분들이 나와서 노하우도 많이 전해주고, 그리고 정보 공유도 전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되다 보니 개미들이 그렇게 이제 멍청하지 않다, 스마트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들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거다, 아니면은 지금은 조금 못 내도 앞으로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시장은 항상 그랬듯이 좋은 장에서는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모두가 다 비관에 빠져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품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 쓸데없이 만들어진 그 거품이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는데, 우리 시장이 지금 되게 거품에 차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좋은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요즘에 시장 좋지, 너 근데 이거 영원하지 않아, 언젠가는 안 좋아져, 언젠가는 네 주식 떨어져, 언젠가는 시장은 떨어져,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주식 초보자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그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오를 때가 있으면 떨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뭐 지금 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그래 떨어지면은 조금 이익을 좀 반납하더라도 그때 딱 수익 실현해서 아름답게 나오면 되는 거잖아, 내가 수익 내면 되는 거잖아 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떨어질 때도 그럼 뭐 나는 물타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 손절하고서 다시 들어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익 낼 거야, 나는 절대 수익을 추가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수많은 시간 동안 뭐 5년, 6년, 10년, 20년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본인이 그 결과치를 만들어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제 문제는 그 길을 겪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했고, 나에 앞서서 수많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결과,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의연하게 대처해서 의연하게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럼 많지 않으면 나는 그 소수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그냥 무턱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경험치가 있고 말 그대로 실력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좋은 시기를 지나서, 변곡점을 지나서 하락을 하는 시점이 됐을 때 우리들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근데 그걸 한번 겪어봤던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들을 내가 하게 되며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불러오는 결과가 얼마나 안 좋아지는지, 이런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제나 이제 주식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염두에 두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해도 당하는 거에 똑같이 당하고 개선이 안 되고 그러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지만, 그래도 그 안 되는 거를 극복하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 경험들을 극복을 해내면서 개선을 하면서 나아지는 건데, 나름 이제 먼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오늘 하는 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다 좋은 선택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식이 망해요. 주식이 망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잃는다, 아니면은 그냥 완전 콱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그 주식이 오르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런데 그 주식이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7년 지나고 8년 지났는데 마이너스 50%, 60%, 70%까지 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맞는 거를 저는 이제 주식이 망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런 일이 겪게 되는지, 왜 그렇게 사람은 멍청한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다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보면서 그래, 저럴 수 있겠다, 나는 저때 되면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까, 저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를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예로 들기 위해서 종목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이제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가 유명하냐면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서, 네, 이번에 한 20배 올랐죠? 한 20배가 아니고요, 이게 몇십 배 올랐습니다. 네, 10배도 아니고 몇십 배 올랐어요. 몇십 배 오른 종목으로 되게 유명해요. 단기간 안에, 네,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만한 상승을 이뤄냈고, 그 이후에 굉장한 하락을 보여주고 아직까지도 절전매고 있는 종목으로 유명하고요. 이게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예로 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이 이런 흐름을 그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닌데,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오르는 게 있으면 하락이 있고, 그 하락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대부분 취하는 행동들은 대체로 비슷하다. 그래서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요걸 가져와 봤다는 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우리가 오르는 시장에서는요, 항상 오르지만은 않아요. 이게 되게 급박하게 막 10배 넘는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 와중에도 몇 개월 동안 절절절절 기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급박하게 올라가고 막 이런 게 이제 주식인데, 이제 모든 주식이 이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뭐 특정 주식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이렇게 이제 오르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도 수익은 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완전 엇박자 투자만 하지 않으면은 좀 존버를 해도 수익이 나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해도 수익이 나요. 수익이 적냐 많냐의 그런 상대적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라도 수익은 낼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잃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잃어도요, 한번 다시 들어갔으면은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많이 못 벌어서 후회하는 거지 돈을 크게 잃어서 후회를 하는 일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요즘 같은 때 특히 이런 종목의 흐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 몇 달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비관에 쌓여서 하다못해 막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한가물에 뛰어들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일은 언젠가 옵니다. 여기에 이제 고점을 찍고 그러고서도 더 올랐어요. 조정이 오는 것 같더니 여기 더 오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판 사람은 야 이거 떨어지나 보다, 이제 떨어지나 보다 해서 판 사람은 더 오르는 걸 보면서 굉장히 비관에 적게 되는 게 이 주식시장이죠. 네, 그래서 막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고점 다시 돌파할 때 이럴 때 다시 들어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조정이 한번 오죠. 자, 이런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희망이 차 있습니다. 왜? 아직 여기도 안 왔잖아요. 그 조정점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저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정을 받고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이 60일선에 건들면서 뭐 다시 올라갈 거야 막 이런 희망 회로를 돌리고 뭐 그러는데 그 희망이 깨지는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존버를 택하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때 손절하는 게 맞았다, 존버하는 게 맞았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택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겁니다. 여기서 들어간 사람이 여기서 팔았었으면 이익인데 떨어져 버려가지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손절해서 손해를 보게 돼 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만큼 어떻게든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먹었던 건 기억하지 못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되면 당장의 이 손해 혹은 내가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은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질 거를 기다렸는데 확 올라버립니다. 떨어지면 다시 살라 그랬는데 올라버리네? 야 그러면 내가 잘못 판단했나 보다. 이때 다시 사야겠다. 다시 사서 뭐 여기 이때 사는 건 이제 뭐 완전 내동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라도 이제 넘어가는 순간에 다시 사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10만원 지점이 넘어가는 순간에 다시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는 시점에 샀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음봉 마감을 했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때는 딱 보면 이제 봉의 길이가 되게 짧고 뭔가 좀 불안불안한 게 보이죠. 올라가는 겁니다. 그 불안함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점을 경신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예요. 자, 봐라, 이거 끝났다라고 모두가 외치고 손절을 하는 이 시점에 존버를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시 들어간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여기서 쫄면 못 먹고 공격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손절을 했더라도 다시 좋은 시점을 봐서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수익이 또 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손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존버했어요. 존버했더니 결국엔 최고가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팔기는 어려웠을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갔잖아요. 다시 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의 회로가 다시 돌아가죠. 그런 식으로 다시 붙잡고 있거나 매매를 계속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존버를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서 딱 팔고 나오기도 어렵고, 팔았으면 이런 데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높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손절을 했든 존버를 했든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뭐냐면 이 시장의 흐름, 종목의 흐름에 맞춰서 이 주식을 놓아주기가 참 어려워요. 놓아주기가 어렵다 보면은 언젠가는 사요. 그게 누구는 여기일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일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일 수도 있어요. 누구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그 시점이 안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계속 기다려서 이 시점에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하로는 떨어지기 어렵다. 다시 한번 반등이 온다. 이런 식으로 언젠가는 사고 언젠가는 다시 이익을 보고 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전과 같지 않아지는 겁니다. 이때의 시장과 이 영역의 시장은 이제 같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같다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쭉 흘러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물론 이런 거 반등기회라고 해서 여기서도 먹을 수 있었잖아 얘기한다면 제가 참 할 말이 없는데, 그건 어렵죠.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참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봉우리 하나가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죠. 이게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와중에 하는 선택은 뭐냐면 물타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존버 아니면은 손절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거를 말했는데, 떨어지는 상황에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물타기를 해서 비중을 늘려갑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쯤에서 이 앞부분에서 수익을 낼 때는 최대 금액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3천만 원으로 막 300만 원도 벌고 뭐 1000만 원도 벌고, 누구는 3천만 원으로 막 1억 벌고 막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물타기를 하기 시작하면 3천만 원이 더 이상 나의 최대 투자 금액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벌어둔 것도 있는데다가 그동안에 내가 맛보았던 성공의 경험이 지금 이렇게 조정이 줄 때 나에게 이거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돈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베팅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미수를 하기도 하고 신용을 하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내 계좌는 지금 마이너스 상태니 이 손실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물타기를 해서 빨리빨리 탈출을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무릇합니다. 여기에서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동안 벌어둔 거 플러스 알파해서 막 1억이 넘어가기도 하고요. 막 2억, 3억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올라가면 내 전재산이 들어가 있는 경우까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름답게 이렇게 다시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그리면은 정말 대박이죠. 사실 대박입니다. 그거를 노리고서 물타기를 하는 거고, 그걸 노리고 존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5만원 지점이었는데 또다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2만원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자, 2만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이 와중에는 뭐 시장이 주구장창 떨어진 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종목이 악재가 맞은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는 있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시장이 정가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정가 같지 않은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게 되면서 뭐 저점 반등이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게 계단식 하락을 그려내며 만원대까지 내려가요. 만원대까지. 자, 그러면서 그때가 2014년인데 이제 2017년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2, 3년 지난 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는 이제 시장이 전처럼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이제는 시장 탓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몇 개월이 지났고 막 몇 년이 지났잖아요. 1년,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근데 내 계좌 손실 금액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죠. 그동안에 3천만 원으로 벌었던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뭐 누군가 많이 번 사람은 1억 벌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몇 배 갔으니까 그 벌었던 것들 몇 배로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 팔진 않았기 때문에 끝난 건 아니죠. 나에게 역전 홈런이 남아 있어 라는 생각으로 이제부터는 주식을 하지 않아요. 너 요즘에 주식하냐? 그러면 나 안 해 라고 말해요. 그럼 왜?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바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물려서 지금 더 이상 주식을 할 여력도 없고 열정도 없어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너무 비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식 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주식하다가 주식 안 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드문 경우로 너무너무 바빠서 주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계좌가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주식에 더 이상 손해될 수 없어서 주식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주식을 그렇게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뭐 다 따지면 10년 넘게 좀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주식을 쉰 적은 없거든요. 물론 진짜 바빠서 어떨 때는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은 못하고 좀 스윙의 개념으로 했다던가 뭐 그런 경우는 있어도 주식을 안 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 주식 계좌가 잠식되지만 않으면 어쨌든 나에게 기회가 계속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기회를 계속 만들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주식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물론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시점에만큼은, 적어도 그 시점에만큼은 실패한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실패의 순간을 딛고 일어나서 주식을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는 동안에 너무너무 큰 실패가 쌓여버리면 그걸 딛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계좌를 일단 좀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말은 했지만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이에요. 이거 현명한 사람이라면 중간에 뭐 손절을 했든 아니면은 뭐 제 채널에서 계속 말하는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서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탈출을 하든 어떻게든 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앞단에서의 성공의 경험만으로 그냥 단순하게 손절했다 다시 들어가지, 단순하게 물타기 하지, 단순하게 존버하지, 이런 식의 주식을 편하게 하다 보니 그 당시 그 잘 되던 상황을 벗어나서 안 되게 되는 그 순간에 맞이하게 되면은 그 전의 방식으로 하다가 정말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야, 시장이 지금 같지 않을 거야, 앞으로 떨어질 거야, 이런 수많은 조언을 했던 게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던 게 이제는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실패를 겪으면. 근데 늦었죠.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간에 이렇게 크고 작은 파동들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보세요. 1985원까지 내려갔습니다. 1985원. 자, 다시 돌아가서 보면 12만 4천 원까지 갔었던 주식이에요. 12만 4천 원까지 갔었던 게 지금, 물론 이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최저점을 찍은 거지만 1980원까지 떨어졌었고 지금은 4,100원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주식이 좀 특이하긴 하죠. 이거 엄청나게 테마를 탔다가 그게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건 이제 뭐 재정적인 면을 본다던가 그 테마의 성질을 보면은 좀 공부를 해보시면 재밌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모든 주식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이 본 거는 너무 개잡주잖아. 야, 나는 저런 주식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우량한 주식, 코스피 200 주식, 뭐 탄탄한 기업들, 실적 되게 좋은 것들, 걔네들도 보면은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줘요. 가격의 그 절대적인 그 폭은 작아도 이 흐름을 한번 타면은 정말 속수무책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식이 지금 같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떨어지는 순간에 잘 대응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떨어지는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타기를 해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잘 대응했다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보게 돼요. 그거 잘 마무리했으면은 조금 기다리던가 아니면 좀 방법을 달리해서 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앞서서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공 경험 방정식대로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실패를 제대로 맛보게 되는 거죠. 자,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열이면 열 이 과정을 거친다. 왜냐면 사람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살거든요. 내 경험이 성공이었으면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그 행동을 하고요. 또다시 그 행동을 해요. 언제까지? 그게 실패를 불러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절절히 체감하게 될 때까지. 절절히 체감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몇 개월 동안에 주식을 시작해서 수익을 좀 잘 낸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좀 불안합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지수는 계속 올랐지만 그 사이에 주식을 좀 잘못해서 돈을 좀 잃어본 사람이 저는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일단 하나는 안 거잖아요. 그 한 가지 케이스는 이제 제쳐둘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몇 개월 동안에 한 가지 케이스가 아니라 안 되는 케이스를 여러 가지 시도해 본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제쳐뒀고, 지금 가장 시드머니가 작고 가장 심장이 작을 때, 그럴 때 좀 실패를 맛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배울 자세가 돼 있는 분은 나중에 좀 어려워지거나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때는 좀 제대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같은 때 뭐 덜컥덜컥 해가지고 수익이 막 잘 난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정말 무식하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아무거나 이제 부채도사가 뭐 찍듯이 이거 빡 찍어가지고 들고 있었더니 막 2배, 3배 벌었네? 막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테마줄에 들어가자 막 그래서 막 몇십 프로 수익 낸 분도 있을 거고, 막 어떤 분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처음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막 숙련된 그런 트레이더처럼 해서 수익을 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수익을 낸 형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성공했던 경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작은 실패는 있었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는 계속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성공이 꼬꾸라지는 시점이 왔을 때 저는 그분은 참 위태로운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들을 겪었고, 주변에서 이제 그게 너무 큰 성공이 오면은 나중에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짜. 뭐 슈퍼겜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그거 안 된 분들은 진짜 칭송받고 있는 거지만 대부분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봤자 본인도 그런 길을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쯤 좀 우리가 겸손한 생각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되게 굉장히 겸손한 상태거든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늘상 하는 얘기가 안 되는 이유들 얘기하고 뭐 어려운 이유들 얘기하고 주식을 우리가 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지, 왜 어렵게 공부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막 늘상 하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다 그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건 네 경험이잖아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겪고 있는 거를 저는 보고, 그리고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저희 투자클럽에 와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중에서 생초보분들, 이제 막 주식 처음 해서 와가지고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실패를 맛보고 오신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실패를 맛볼 것 같아서 정말 위기감이 들어서 오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그런 위기를 모르겠다.
아, 내가 그런 거를 겪은 것 같기도 한데 뭐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냥 계속 희망회로만 굴러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위기감을 가지고 주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분들이 주식을 막 최근에 많이 시작을 해서 특히나 이런 영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당신 보라고 이 영상 만드는 거기도 하니까는 꼭 명심하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굴러가고 어려운 시장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늦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다는 게 아니라 100이면 100 그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지금부터 그때를 대비한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최근에 시작한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해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닐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높아짐에 여러분들께 잔소리 같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롱런을 못해서 주식이 망한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잃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잃을 수도 있어요.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근데 롱런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갖추지 않고, 갖출 생각이 없이 하다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나가리가 돼버리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그거에 관련된 얘기들 해드리겠지만, 예전에도 이제 예전 영상에도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의 대부분의 영상은 이런 주제로 하고 있거든요. 예전 영상부터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이거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더 깊이 있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는 그 채널도 같이 구독해 두시고, 지난 영상부터 처음부터 정주행해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시면은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정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